삼국지 아프 이야기는 우측 상단 링크에 있습니다. 송건에게 때마침 형주에서 감령이 투항해와 하구의 황조를 치자고 합니다. 장강의 성체와 같던 몽충들이 있는 밧줄을 끊어 전선들이 통과해 황조를 잡습니다. 하구가 무너지자 조조는 형주에 대한 재침공을 결심하고 후방 안정을 위해 서량의 마등을 포섭하여 장남 마초를 제외한 식소를 모두 인질로 삼습니다. 유표는 형주를 유비에게 물려주려 하나 유비는 이를 거절하고 공명이 유기를 강화성에 보낸 뒤 채부인이 형주를 장악하고 조조에 항복합니다. 공명은 방망파에서 하호돈의 선봉군을 대파하여 도망칠 시간을 봅니다. 격노한 조조는 직접 대군을 이끌고 형주로 향합니다. 조조는 신야성이 빈 것을 보고 추격대를 보냅니다. 유비는 번성을 피해 남쪽으로 향하고 공명은 관우를 강화성에 보냅니다. 장비가 당양과 장판파에서 두 차례 추격대를 저지하고 조우는 아두를 구해냅니다. 관우가 데려온 유기의 배를 타고 유비군은 강화성으로 도망칩니다. 조조는 강릉 이릉성을 접수하고 송건은 노숙을 보내 공명을 시상으로 초청합니다. 고민하는 송건을 주유 공명이 전쟁으로 결심지어주고 적벽의 양군이 대치하게 됩니다. 조조는 사신 장관을 보내나 주유는 회유되지 않습니다. 주유는 고육지책으로 황계를 벌한 뒤 감택을 보내 거짓 항복을 합니다. 안개 끼고 동남풍 부는 날 황계의 거짓 항복 화공선이 조조의 연안기에 들이박습니다. 선봉군, 수로, 육로로 주유의 총공세에 조조는 100만 군대를 잃고 조인의 강릉성으로 간신히 퇴각합니다. 주유는 유비군에게 화용도를 맡겼지만 공명은 양쪽의 제거 계략임을 알고 군을 보전시킵니다. 주유는 조인의 강릉성에 막히지만 감령의 제안에 따라 후방의 이릉부터 공략합니다. 포위된 조인이 후퇴하지만 화살을 맞은 주유가 몸져 누우며 진도가 늦어집니다. 한편 유비는 이 무렵 형주 남사군과 황충위연을 쉽게 얻게 되고 유기공자를 명분으로 내세워 주유가 힘들게 얻은 형주를 날로 먹습니다. 주유가 강릉에서 고전하던 때에 손권은 관군도 없는 합비선 공략이 실패합니다. 노숙은 도적들을 이용해 후방의 안평을 쳐보지만 하후연에 막힙니다. 첨산으로 후퇴한 도적들을 돕고자 한당군이 나서지만 장료 장하 무금으로 이뤄진 정예에게 환성을 나서자마자 패하고 회군하게 됩니다. 장료군은 합비에 도착해 송건군을 크게 패퇴시킵니다. 송건은 갓 원군이와 얼굴이 낯설 합비 내부에 혼란을 일으켜보지만 진압됩니다. 주유는 유비에게 허울뿐인 형주목으로 임명하며 각 성의 지휘권을 빼앗고 주지용림을 누리게 하면서 유비 휘하의 장수들을 포섭하려 합니다. 하지만 주유가 죽으면서 그를 이용하자는 노숙이 뒤를 이으면서 유비는 실질적인 형주의 주인이 되고 송건의 여동생과 혼인동맹도 맺게 됩니다. 조조는 유비 송건을 견제만 해두고 장로를 공략하려 종효 하후연을 보냅니다. 한중의 장로 다음이 될 것이 뻔한 익주와 서량이 동요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껄끄럽던 서량의 한수 마초가 손을 잡게 되고 선공하기로 합니다. 마초는 비어있는 장안성을 무시하고 동관을 쳐서 관중을 장악하고 업으로 진출할 계획을 세웁니다. 조조는 허저로 방어하면서 서황을 위수 건너로 보내 마초를 포위시킵니다. 어쩔 수 없이 후퇴하던 마초는 조조가 건너기 어렵게 모래사장에 진을 치지만 조조는 겨울 날씨를 이용해 도하한 뒤에 얼음 모래성을 짓습니다. 조조는 마초 한수 중 한수만 협상장에 불러 먹칠 서신을 줘서 둘을 이간질하고 서로 이심이 커진 마초 한수는 한중으로 갔던 종효군까지 돌아오자 괴멸합니다. 한편 같은 해 익주의 장송법정 그리고 방통은 유비의 입촉을 계획합니다. 유비는 인의를 중시해 유장을 바로 치지 않고 장로의 견제군으로 주한미군처럼 초청되어 찾아갑니다. 마초는 조조가 임명한 서량태수 위강을 베고 다시 군세를 일으킵니다. 위강만 베고 원한을 가진 관료들을 그대로 활용하자 기성을 나선 뒤 문이 닫힙니다.
이로써 마초는 서량의 모든 기반은 물론 직솔들도 잃고 방덕과 함께 한중의 장로에게 의탁하는 신세가 됩니다. 한편 조조는 손권이 합비 아래 만드는 항구 유수구를 역으로 뺏고자 40만 군대를 일으키고 손권 역시 10만 군대를 일으킵니다. 조조는 유수구를 육로와 수로로 공격하나 여몽 주태가 방어해냅니다. 서로 보급만 소진하며 대치가 이어지다 허무하게 양군이 휴전하고 철수합니다. 손권이 대치 중에 육전에 강할 유비에게 지원을 해달라는 서신을 보내는데 방통이 이를 유비군이 파촉을 잡아먹을 명분으로 활용합니다. 유비는 일부러 그간 장로를 치지 않고 어영부영 1년을 끌어왔는데 손권을 도우러 가려면 장로를 얼른 쳐야 하니 원군을 달라며 유장을 도발합니다. 유비는 받은 원군 보급도 부족하니 토라져서 형주로 가겠다고 다시 도발하는데 장송이 정말 유비가 돌아가는 줄 알고 편지를 쓰다 걸려서 유장이 격노합니다. 유장이 성공을 하여 유비는 명분을 갖게 되고 유비가 이를 통탄해야 하는 쇼를 벌여서 가맹간 부수간의 병사들의 마음을 휘어잡습니다. 유비는 가맹간을 200병사만 두고 모든 보급품과 병사를 이끌고 낙성을 포위합니다. 낙성을 공성하던 중에 방통이 그만 화살을 맞고 죽게 되어 유비가 잠시 후퇴합니다. 공명은 장강을 따라 강주의 장비를 강양의 조운을 내려 진격해야 하고 유장은 가맹 부수간 탈환을 실패하고 오히려 유비에게 낙성을 뺏깁니다. 유비가 면주간마저 장악한 시점에 장로가 마초로 움직여 유비의 가맹간을 뺏으려 합니다. 마초는 아픈 방덕을 놔두고 마대만 데리고 왔습니다. 공명은 장비를 보내 맞서게 하는 한편 장로에게 서로 이득이 없으니 철수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에 마초는 공을 세울 기회가 없어질까 철수를 거부하다 오히려 장로의 활을 사서 유비에게 귀순하기로 합니다. 마초가 유비에게 귀순했다는 소리에 유장은 전의를 잃고 유비에게 항복합니다. 한편 손권은 여강의 환성을 탈환하여 장강 이북의 교두보를 다시 확보합니다. 손권은 이어 관우에게 제갈근을 보내 형주 땅을 돌려달라 하지만 모욕을 당하고 조조의 움직임이 있자 유비 측이 먼저 사과하고 형주를 반씩 나눠 갖기로 합니다. 조조의 남하의 장로는 양평관을 틀어막아서 조조군은 퇴각을 결심하는데 하우돈 허저가 산길을 잃어서 적의 본대의 한복판에 도착해 어이없게 한중 공략이 성공합니다. 조조는 하후연 조홍 장압을 한중에 남기고 북상하려는 손권에게로 군을 돌립니다. 욕심을 낸 장압이 탄거로 넘어가 보지만 장비의 지략에 대패하게 됩니다. 합비에선 조조가 미리 남겨둔 지침에 따라 장묘가 오히려 선제 공격을 가합니다. 대장기까지 위협받은 손권은 조조의 원군이 오기도 전에 군을 돌립니다. 조조는 가호의 조언에 따라 조비를 후계자로 정하고 조조와 손권은 합비에서 또 지루하게 대치한 뒤 회군하며 하후돈과 주태를 남깁니다. 친유비파 노숙이 죽고 반유비파 여몽이 손권의 책사자리에 오르면서 손권이 조조보다 유비를 치고자 여몽을 육구해 주태를 유수구에 배치한 것입니다. 유비는 법정의 조언에 따라 형주 견제보다 한중 공략을 먼저 하기로 합니다. 장비 마초가 무도로 조홍을 유인한 사이 황충 조운이 정군산을 점령합니다. 양평관으로 오는 서황의 원군은 유비 측이 마명각을 끊어 시간을 지연시키고 정군산에서 황충 조운과 장압 하후연이 대치하면서 유비는 보급의 시간을 벌 수 있게 됩니다. 완성의 후음이 관우의 북상협공을 추측하고 농성하지만 조인 방덕에게 진압되고 오한족이 또 일어나 북방에서 노략질을 하지만 조창 전예에 또 본진이 털립니다. 공명이 1년간 익주의 물자를 모아 법정을 보급하자 본격적인 한중 공략이 시작됩니다. 법정은 1년의 연구 끝에 조홍, 서황, 장압, 하후연이 각 팀인 것을 확인합니다. 조운의 본대가 장압을 치는 동안 군세가 빈 하후연의 본대를 황충의 특공대가 공략합니다. 하후연이 죽자 조홍, 장압은 곽해의 한중으로 퇴각하고 서황은 양평관을 사수합니다. 조홍에게 서태를 알리려던 왕평군은 무도에서 유비군을 만나자 항복하고 격노한 조조가 한중으로 직접 군을 이끌고 오지만 게르긴 한중을 결국 버립니다. 또한 맹달 유봉으로 하여금 한중에서 형주로 가는 길목인 상용도 점령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다된 밥 뺏는 유봉의 낙하산 인사로 인해 유봉맹달은 감정의 골이 생깁니다. 이야기는 이어집니다.